손으로 말하는 언어, 중국의 손가락 숫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인들이 의사소통할 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 한국인, 한국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글과 한국의 문자를, 우리 한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호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기호, 한자를 배우고 중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기호라고 하면은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문자도 기호일 수 있고요. 픽토그램 같은 거, 금연 표시, 주차 금지 표시, 이런 출입구, 비상구 이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픽토그램도 기호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마크라든지 심벌 이런 것도 다 기호가 될 수 있는데요. 손으로 모양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일종의 기호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손 모양을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손 모양만 배워보면 별로 재미없고요. 중국 영화 속의 장면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재미나게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영화를 몇 가지 좀 준비했습니다.玻璃之城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어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주인공은요, 서기와 여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에요. 이쪽이 서기고 오른쪽이 여명이네요. 멜로 영화인데요. 멜로인데 약간 좀 불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요. 이 영화를 딱 처음 이제 보면은 홍콩 공항에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 운전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손으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 잠깐 보셨는데요. 이 아가씨가 내려가지고 택시 운전사한테 말은 안 하고 손을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도 약간 놀란 듯이 눈을 휘둥그레게 뜨면서 또 이렇게 하고 묻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 두 개를 이어가지고 십자가처럼 만듭니다. 간혹 이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은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국 영화에서. 네. 근데 여기서는 드라큘라 물러가라! 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예, 한자로 열십자를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가씨가 5원 더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원? 아니야, 10원 더 줘. 5배로 더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택시 타면서 택시 요금을 5배 주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10배 더 달라고 하면 그건 완전 바가지잖아요. 한 5원 정도 더 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이 홍콩의 상황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에서는요, 택시를 탈 때 커다란 그 짐가방이 있으면은 트렁크에 넣을 때 짐 하나당 5원씩 더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을 하나 실으면 5원 더 줘야 되고요. 미터 꺾어서 나오는 택시 요금 이외에 추가로 5원을 더 줍니다. 짐을 2개 싣게 되면은 10원을 더 줘야 되고요. 그렇게 추가로 요금을 주기도 하고요.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 요금 이외에 또 터널을 지나가면은 5원씩 더 받기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홍콩은요, 해저 터널이 지금 한 3개 정도 뚫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워 시간에 터널이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로 갑시다. 5원 더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5원 안 되고 10원 더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기호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라든지 어떤 배경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화 많이 보면서 한번 우리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 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숫자 셀 때 어떻게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씩 펴가면서 세기도 하고요. 또는 접으면서 세기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자, 하나 하고 세는데 이게 하나, 1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손을 피면서 하나, 둘, 셋, 넷 센다고 해서 이게 1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손을 꼽으면서 숫자를 셀 때와
1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시하는 손가락, 그래서 이걸 갖다 지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숫자도 있고요, 지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 수어를 지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숫자를 오늘 배워볼 거예요. 지문자라고 한다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그런 문자를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A, B, C, D 이런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나타내는 게 지문자고요. 숫자를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숫자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2, R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사진 석 장은요, 우리나라 한국 수어 사전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1, 2, 3, 뭐 이 정도는 쉽죠? 4, 5 뭐 이렇게 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근데요, 문화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수어가 다 달라요. 중국의 수어, 한국의 수어, 또 영미권 수어가 다 다르고요. 중국도 사투리가 있듯이 상해 수어와 북경 수어가 다릅니다. 북방 수어와 남방 수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몇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하나 둘 장면을 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자탄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양자탄비. 한국어로 읽었을 때 무슨 뜻이지 좀 갸우뚱하게 돼요. 중국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让子弹飞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거요 칼우라는 하는 요 배우 연기 잘하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조run파, 주윤발, 그 다음에 장원, 강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감독으로도 활약하는 중국의 명배우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 让子弹飞 양자탄비라는 영화 속에는요, 손가락으로 말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양자탄비가 무슨 뜻이냐면요, 총알이 좀 날아가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让子弹飞一会儿 총을 딱 쐈는데 명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총알 좀 날아가게 냅둬봐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총알이 좀 날아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명중된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让子弹飞一会儿이라는 대사가 한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제목 让子弹飞라는 말, 총알로 하여금 날아가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하나 알아둡시다.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묘비예요. 보통 묘비는 이렇게 비석을 네모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판으로 돌판으로 만들고 하는데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좀 생뚱맞죠? 근데 이 묘비고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빵 터집니다. 웃겨가지고요. 예, 왜 웃긴지 좀 이따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요 손 모양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손 모양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손을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총 쏜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런 장면도 나와요.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장면도 하나 나옵니다. 손 모양 보이시죠? 네, 이런 모양도 있고. 또 다른 장면 하나 볼까요? 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손가락으로 손가락 3개를 펴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요 가운데 사람 손 모양 한번 보세요. 손 3개 앞에 요 엄지, 검지,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까지 해서 3개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하는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장면 하나 또 나오네요. 여기 여러 번 나오네요. 이런 장면이 하나 또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장면도 나옵니다. 요건 뭘까요? 요거. 아까 처음에 묘비라고 했던 그 나무로 깎아 놓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요 손 모양이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요, 요 손 모양 좀 전에도 잠깐 나왔었어요. 예, 이렇게 손가락을 모으는 거. 이런 식으로 모읍니다. 이런 모양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요, 꼬부라진 손가락 하나 더 나왔네요. 예, 여기 좀 장갑을 끼고 있어서, 흰 장갑을 끼고 있어서 정확하게 손 모양이 다 나오진 않은데요. 위가 구부러지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약간 뚫린 듯한 이런 모양이라는 것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들이, 이런 손 모양이 무슨 뜻인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숫자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한 숫자라는 뜻으로 지숫자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요거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자, 2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2.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R. 네,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R. 요게 두 이자. 둘입니다. 그 다음에요. 산. 예, 요게 3인데요. 중국에서 요게 3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요것이 좀 더 많이 통합니다. 예, 요걸 3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요, 요것도요,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3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좀 전에 요 표현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요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게 되면은 숫자 3하고 한자로 쓰는 거와 같이 가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3하고 흡사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3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방향이 잘못돼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영어의 OK에 해당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숫자 3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4. 중국의 유머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영어로 4를 뭐라고 하죠? 4라고 합니다. 4. 그죠? 4를 영어로 4라고 합니다. 요거는 4가 맞아요. 그럼 만약에 요 손가락을 요렇게 구부려 가지고 손가락을 요렇게 구부려서 요렇게 만들면 뭐가 될까요? 这个是 4. 这个是什么呢? 네, 这是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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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ne 하면은 구부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부러진 4라고 해서 wonderful라고 하는데 영어에 wonderful 하는 발음을 중국 사람들이 wonderful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4고 이거는 wonderful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이런 유머 있어요. 실제로 이걸 4라고 하고 이걸 wonderful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유머는 번역하는 순간 재미는 다 날아가요. 그럼 한국어에서는 이런 유머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가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finger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F 발음을 잘 못하니까 finger라고 F를 발음 안 하고 P 발음해서 finger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건 finger라고 하면은 그럼 요건 뭘까요? 안 finger? 아니요. 이건 finger, 이거는 finger. 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숫자 4는 4 이렇게 발음합니다. 4. 그죠? 자, 그 다음에요. 5는 간단합니다. 다 피면 돼요. 우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6은 어떻게 해요? 네,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이게 바로 6입니다. 리오. 근데 왜 이게 6이 될까? 좀 약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는 약간 시각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방향을 좀 바뀌어볼게요. 이렇게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되니까 6자 있는 것처럼 이 손목 부분이 위에 올라오고 양쪽으로 갈라진 것이 6자처럼 생겼죠? 아, 6이 그래서 6이구나.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 3, 4, 5, 6. 그 다음에 7은 어떻게 돼요? 7은 좀 특별합니다. 7 이렇게 해요. 중국에서요, 7을 할 때 엄지랑 검지, 중지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게 7입니다. 7.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7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8은 어떻게 돼요? 예, 8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중국에서 8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것도 약간 좀 생뚱맞은데요. 이것도 살짝 방향 한번 돌려볼게요. 예, 요 팔자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면은, 아, 요래서 이게 팔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 이거죠. 3, 4, 5, 6, 7, 8. 그죠? 8입니다. 아까 주인발이 권총 쏘듯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게 바로 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손 모양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호 9를 나타냅니다. 9는요, 숫자 9가 이렇게 위가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숫자 9의 모습을 따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지를 이렇게 감춰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요 검지가 구부러진 모양을 잘 나타내주면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입니다. 10은요, 두 개를 이렇게 교차를 해주세요. 이게 10이에요. 10. 근데요, 10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교차하는 거 말고 주먹 쥐는 것도 역시 10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 있었죠? 아까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해서 열십자로 하는 것도 중국 어디서나 다 통하는 그런 그 손 동작입니다.
열 십자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0도 하나 배워볼게요. 0은 이런 식으로 달걀을 손에 쥔 것 같이 링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링 됐죠? 자, 좀 전에 영화 속에서 보면은 열 십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차 안에 있고 밖에 있으니까 얘기해도 안 들리니까 뭐 손으로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말하면서도 이렇게 손을 열 십자를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남쪽 지방에서 대만이나 홍콩이나 뭐 이렇게 남쪽 지방에서 보면은 4하고 10의 발음을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쪽 사람은 권설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다 보면은 혀가 펴지면은 스라고 하는지 스라고 하는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스콰이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10块라고 하지 않고 스콰이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가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0원이라고요. 대만에 가면은 10원이란 말을 대만 말로 짭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짭코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4와 10의 발음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10을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4하고 10하고 발음 구별하는 거 있죠? 44는 44다. 이런 거 많이 연습합니다. 44, 44, 44, 뭐 이런 거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성조랑 발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숫자 쭉 알아봤어요. 지숫자를 알아봤습니다.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10은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요, 대만에 가면은 이것과 좀 다른 손 모양들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서 이 모양을 하면은 아까 중국에서는 뭐였어요? 8이었어요. 근데 대만에 가면은요, 요거는 7의 의미입니다. 숫자 7이에요. 왜 7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쫙 돌려볼게요. 돌리다 보니까 7자가 나왔네요. 그죠? 7자가 나왔어요. 대만에서는 요게 7입니다. 그리고 이건 몇이에요? 7에다가 하나 더 더했죠? 8입니다. 대만에서는 요것을 8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북경에도 수호가 있고 상해도 수호가 있는데 북경과 상해 수호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중국 북방과 남방에 또 이 손 제스처 이런 수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면은요, 이렇게 화베이 서시 수지 해가지고 화북 지역의 요 숫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1, 2, 3, 4, 5, 6, 7, 8, 9, 10 주먹을 쥐거나 이렇게 한다. 근데 요거 말고도 손을 교차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요, 홍콩이라든지 복건성, 대만 이쪽입니다. 이쪽에 가면은요, 1 볼까요? 1, 그 다음에요 2, 똑같죠? 3, 3 똑같고요. 4, 괜찮아요? 5, 6. 근데 7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 7이요, 대륙에 가면 어떻게 돼요? 8이에요. 위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7이, 그 대륙에서 8이고요. 대만에서는 아래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7을 표시합니다. 7, 그 다음에요, 요게 8이고요. 그 다음에 9는 똑같습니다. 9 똑같고요. 10이 이렇게 됩니다. 10은 뭐 여기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보편적인 것 같아요. 자, 요 7하고 8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에만 거주하거나 대륙에만 거주하거나 이게 뭐 교류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안 헷갈리는데요. 양쪽을 다 다니게 되면은 좀씩 헷갈립니다. 전 대만에서 처음에 이걸 7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대륙에 오니까 이게 8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시과 점말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진 치마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한 치마오, 빠마오 뭐 요 정도 했어요. 요즘도 뭐 그다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마오 그랬더니 아니라고 빠마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이 대륙에서는 8의 의미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게 7입니다. 대륙에서는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요게 8이고요. 요 차이 있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부터 10까지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대만에 산다면은 1, 2, 3, 4, 5,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지숫자 한 번만 더 그림 보면서 복습할게요. 2,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3, 그 다음에요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어만 알지 말고 한국 수어도 한번 배워봅시다. 한국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한국 수어에서 1부터 10까지 쭉 한번 볼게요. 한국 수화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링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이라는 표현 똑같네요. 2, 2, 그 다음에요 3, 4.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4까지 갑니다. 근데 5는요, 손을 다 펴는 게 아니라요, 엄지만 펴서 5를 표시합니다. 자, 한국 수어입니다. 요거는요, 2, 1, 2, 3, 4, 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6부터는요, 뒤집어요. 뒤집으면서 5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6이 됩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요게 8이었어요. 대만에서는 요게 7이에요. 한국에서는 요게 6입니다. 손등을 보여줍니다. 1부터 5까지는 손바닥 쪽이에요. 1, 2, 3, 4, 5, 그 다음에 6, 6에다 하나 더해서 7, 하나 더 더해서 8 됐죠. 예. 5, 6, 7, 8이에요. 9로 되면 손을 다 피는 게 아니라요, 요 손가락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9는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한국 수어입니다. 1, 1, 2, 3, 4, 5, 그 다음에 뒤집으면서 6, 7, 8, 9는 붙이면서 9. 예, 이게 한국 수어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이제 수어를 배웠으니까, 숫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좀 전에 영화 속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 모양 6을 상징합니다. 이 마적단들이 있었는데요. 6째, 뭐 아들처럼 의형제처럼 지내는 뭐 남자가 있었는데 막내가 6째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묘비 앞에서 다들 널 위해 복수해 줄게. 미안하다. 잘 가라. 좋은 데로 가서 잘 살아라. 리오이에 이루 저하오. 잘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6째이기 때문에 6째를 기념하기 위해서 묘비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야 되는 장면인데 관객들이 이 부분에서 그냥 빵 터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윤발이 나온 장면에서 여기 있었어요. 총으로 빵 쏴라 이게 아니라 80, 80%라는 뜻이에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 물건 갖고 올 때마다 마적단, 짱마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물건의 80%를 가져가 버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10번에 8번은 가져갔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8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모양은 뭐예요? 지오, 9죠. 예, 마작에서 지오동이라고 하는 마작패가 있죠. 그래서 9를 표시하면서 지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손동작이 나왔어요. 요거는 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는 30%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싼청,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싼청 하면 30%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30하고 표시하지 않고 3만 이렇게 표시를 해도 30%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앞뒤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싼이라고 표시한 거는 30%, 싼청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치청, 70% 아니냐? 라는 식으로 치청이라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하고 있고요. 아니라 싼청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요건 뭐예요? 예. 이청, 승산이 10%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청, 여기 그 다음에 또 리오청, 예. 60% 승률이 있다, 60%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태가 변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선명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몇이에요? 70%입니다. 7청, 예. 7을 나타냅니다. 7을 나타낸다라는 거 모양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였었죠? 자, 여기서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我有九种办法弄死他. 나는 그를 9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을 지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요, 손을 이용한 숫자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요 리오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 모양이 6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요. 때로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용적심이라고 해서 성룡이 나오는 옛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 영화 속에 한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喂，我让人打了，我们全看见了。为什么不帮我揍他们？理由有很多，最主要的是我们在这儿打架会影响 Jenny 的。那我不是让人白打了？是啊， 네, 지금 식당에서 나가면서 성룡이 여자친구를 쳐다보니까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리우, 뭐 이거 아니죠? 이건 뭐예요? 전화할게. 이따 전화하자. 전화한다라는 뜻으로도 이런 식의 손동작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네. 만약에 뭐 저녁 6시에 약속한다 한다면은 뭐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는 6시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화할게. 이따 전화해.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오늘 이 손동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트 하나 날립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요 모양이 하트예요. 비신. 우리 앞선 동영상에서 한번 이거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요 손 모양은요. 상해에서 열십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상해 수어가 북경 수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숫자 10을 얘기할 때 이렇게 숫자를 손가락을 꼬기도 하고요. 주먹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하지만 상해에서는 이런 식으로 10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谢谢，我们再会。